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지난번 제 영상을 보시고 작년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판결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그 판결이 초래한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해법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2년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사법 권력이 교체된 것과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징용 문제에서 사법 자제 원칙을 지키려던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사법농단 세력으로 매도하고 마녀 사냥하는 듯한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대법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다 하는 점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2년 5월 김능환 대법관의 주심을 맡은 그 대법원 일부가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김능환 대법관은 당시에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대법관 보고 건국하라고 했습니까? 건국은 독립투사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게 아니라 항일투사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그런 사심, 소영웅주의로 재판했다는 애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외교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또 응당 전원합의부에서 판결하는 게 저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건을 소부에 배정한 것 자체가 이게 원초적인 잘못이라고 봅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김능환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이 재판을 자기가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워낙 강해서 할 수 없이 이 소부에다가 배정했다는 그런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걸 전원합의부에서 다루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한 것을 그 당시에 대법관들이 상당히 다 그거는 느끼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항일투사로 인정받고 싶다는 공명심이 재판에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작년 전원합의부의 그 최종심에서 김능환 대법관의 그 판결이 법리상 잘못되었다고 믿는 대법관들 가운데서도 물론 용감하게 소수 의견을 낸 분들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선배 대법관이 한 판결을 그 뒤집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김능환 대법관의 6년 전 판결 뒤로 숨는 것이 반일 민족주의 광풍 속에서 우선 봉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을 거라는 점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과 그에 대한 그 문재인 정부의 대응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거는 뭘까요? 대부분은 아마 한일 관계 악화와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게 대한민국의 품격, 국제적 평판, 이미지 이런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일본 국민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희망 감정이 확산되는 것,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손실이라고 봅니다. 9월 초에 일본 언론이 그 여론조사한 걸 보면 일본 국민의 3분의 2가 아베 내각의 그 대한 수출 규제 이걸 지지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베 지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약속 안 지키는 나라다. 정부가 바뀌면
지난 정부와 한 약속도 함부로 파기한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잘 지키던 약속, 50여 년간 지켜오던 약속도 언제든 깰 수 있는 나라다.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훈계만 한번 해도 달려가서 아무 잘못한 게 없어도 마치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그 노여움을 거둬달라고 조아리는데, 일본에는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수없이 확인한 것을 다시 들고 나와서 그 윽박지르면 일본인들은 과연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걸 좀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의 평판과 호감이라는 것은 한번 쌓아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망가지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잘못과 책임은 뭐냐? 저는 예상 가능한 위험을 알고도 시한폭탄인 줄 알면서도 제거할 궁리를 하지 않고 폭발할 때까지 방치한 거, 이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의 그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미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위험이었습니다. 정부가 일본이 수출 규제할 품목까지 정확하게 맞추었다고 그 신통력을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물론 아베 총리가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급소를 찌른 것, 이거는 100번 지탄받아도 모자랄 일이죠. 그러나 일본의 이런 조치에 빌미를 제공하고 예측 가능한 위협을 고의적으로 방치해온 책임은 그거는 우리 정부의 몫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실제로 취할 때까지는 한 8개월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부가 이런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대체 한 게 뭐냐 이거죠. 그저 누가 이기나 한번 붙어보자 하는 식으로 그냥 국민 여론을 일으키고 호기를 부린 것 외에 뭘 정부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싸움을 벌일 때는 이길 가능성이 1%라도 있고 명분이 있는 전쟁을 골라서 싸워야 됩니다. 명분도 실리도 승산도 없는 싸움에 말려들어 가지고 무고한 기업과 국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하는 것만큼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부는 없습니다. 반일 민족주의 선동으로 국민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킬 수는 있죠. 그러나 정부의 직무유기와 자해행위가 초래한 그 재앙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해법은 무엇이냐? 저는 문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와 화해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봅니다. 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 간에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21세기 한일 새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고 노무현 정부가 민관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내린 결론을 존중하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아베 총리의 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징용 문제로 아베 내각과 다투는 것은 결국 노무현 정부와 다투는 것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자신의 과거와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와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면 저는 아베 총리와 다툴 일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죽어도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면 그러면 청구권 협정 3조 2항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위원회 구성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중재위원회 가자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사실상 청구권 협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근데 중재위원회 가는 거의 위험성이 뭐냐 하면 말이죠. 한국 대법원 판결이 엉터리라 하는 것을 국제재판으로 확인하면
대한민국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의 신뢰성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중재위원회 가지 않고 우리가 조금 지금 와서 좀 물러선다는 게 좀 창피스럽더라도 저는 중재위원회 가서 당하는 망신보다는 지금 물러서서 당하는 자존심 손상이 훨씬 이거는 해결하기가 쉽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한일 양국의 관련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 만들자는 구상도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저는 이것도 살아있는 모든 청구권을 해결할 책임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나 가능한 발상이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어떠한 해법도 일본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일 관계의 그 근간이 되어 왔던 그 기초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건 하나의 원칙으로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 돈을 안 내겠다 이렇게 저는 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청구권 자금을 가지고 그동안의 경제 발전의 종잣돈으로 활용해 가지고 지난 50여 년 동안 창출한 경제적 부가가치 그리고 청구권 자금으로 세운 기업에서 거둬들인 세수 이런 것만 해도 이런 수천조, 수백조, 수천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겨우 몇백억도 안 될 돈을 그 청구권 자금으로 전용해서 세운 기업들하고 일본의 우리가 말하는 전범 기업들한테 그걸 받겠다고 지금 하는 게 이게 좀 저는 무리한 발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의 국격에 과연 그게 어울리나 하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대법원 판결에 우선하는 규범임을 확인하고 대법원이 아직 살아있다고 판결한 모든 개인 청구권을 정부가 54년 전에 받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순리고 가장 떳떳한 해법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